자, 그러면 13주차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관 컬럼을 설명하다 말았는데 아무래도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모세관 컬럼은 두 가지가 있는데 분류관은 충전관과 모세관. 충전관은 뭔가 여기다가 가득 채워서 뭔가를 만든 관을 말하는 거고, 모세관은 이것보다 훨씬 더 굵기가 가늡니다. 훨씬 더 가는 머리카락 굵기 이런 것에 만든 컬럼을 말합니다. 모세관은 보면 이론 단수, 우리가 얘기했죠. 계단수. 그게 무려 한 5만에서 10만. 그러니까 계단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분리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진전됐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충분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극복해서 이제는 아주 폭넓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약자가 많이 있는데 이런 약자들은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 WCOT 그리고 또 이 뭐 FSOT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FSOT라고 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먼저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내경이 0.25mm에서 0.75mm 그러니까 1mm 채 되지 않는 내경이 아주 작은 관입니다. 그래서 모세관이라고 합니다. 효율은 미터당 1000에서 4000 계단이 있다. 그 말은 이게 만약에 30m다. 그러면 3만에서 12만 계단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초기에는 이런 모세관은 스테인리스였는데 나중에는 보면 그게 이제 이렇게 실리카 모세관이 많이 이용되어졌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니까 철이죠. 그래서 유리로 바뀌었다. 실리칸 모세관. 그래서 이 실리카도 나중에는 다시 바뀌어가지고 용융 실리카. 실리카는 실리카인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모세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그림을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 WCOT 있죠. WCO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끝내는 보면 들러붙어 있는 게 여기 웰 코티드, 그러니까 벽면에 월에 벽면에 코팅되어져 있는 이런 거고, 이것은 이 모세관 컬럼이 있으면 모세관 컬럼에 포러스 레이어, 뭔가 다공성 물질이 붙어 있는 겁니다. 다공성 물질, 고체가 붙어 있는 거고, 이것은 액체가 코팅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충전관이죠, 그죠? 뭔가 충전되어 있는 거. 인데 끝내는 지금 나오는 것은 뭐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퓨즈드 실리카 오픈 튜브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코팅되어 있는 게 뭐냐면 퓨즈드 실리카입니다. 위에는 그냥 실리카 혹은 유리였는데 이제는 융합되어진 용융되어진 같은 실리카 튜브다. 그래서 이름이 퓨즈드 실리카. 그리고 가운데가 오픈되어 있고 튜브 형태다. 그래서 약자로 FSOT가 됩니다. FSOT의 종류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아까 뭐 말했던 모세관 충전관이라는 말이고, 여기 이제 이런 FSOT 이거죠. 퓨즈드 실리카 오픈 튜블러. FSOT 안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런 게 있다. WCOT는 바로 여기에 WCOT 되어 있습니다. WCOT 액체상이 이렇게 코팅되어져 있는 거. W 월 코티드 오픈 튜블러. 전부 다 오픈입니다. 다 오픈. OT입니다. OT. 오픈 튜블러. 그다음 FSOT. 그 가운데가 뻥 뚫려 있죠, 그죠? 그래서 OT는 맞습니다. OT는 맞는데 여기는 벽면에 액체상이 코팅되어져 있는 거. 이것은 솔리드 스포트니까 고체 지진물이 있고 고체 지진물이 있는데 고체 지진물이 여기에 코팅되어져 있는 거. 이 고체 지진물은 뭐로 되어 있느냐? 리퀴드 페이즈. 여기 말하는 액체상이 있는데 액체상이 고체 지진물에 코팅되어져 있어서 이 고체 지진물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여준 거죠. 다공성 접착제가 붙어 있는 거. 어쨌든 이 모세관 컬럼은 종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 있고 이때 이 바깥 이 부분이 퓨즈드 실리카다. 그러면 용융 실리카 모세관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쓰는 게 다 이런 종류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의외로 이렇게 충전관은 이게 속이 꽉 차 있는 건데 모세관으로서 속이 텅 비어 있고 오픈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정지상이 있는데 이 정지상이 액체상으로 되어 있는 거 WCOT. 그다음에 여기에 액체상으로 코팅되어져 있는 고체 지지체가 여기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고체 지지물이 흡착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 뭐 이런 이름들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모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경이 아주 작고 아주 길어서 거기에 이론 단수가 아주 많다. 그래서 분리를 잘할 수 있는 분리를 잘할 수 있는 분리관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옆에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실제 보시면 여기 모세관 필름은 시료의 양도 아주 적게 주입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주입해도 돼요. 아주 작은 양만 주입해도 되고 내경이 이렇게 0.5mm밖에 안 된다. 길이도 15mm. 그죠? 여기 보시면 그 안에 모세관 컬럼 안에는 두께가 0.1에서 1 마이크로미터인 정지상이 도포되어 있다. 코팅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앞에 보면 계속 코티드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다 액체상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여기 용융 실리카에 이런 것들이 다 코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도포되어져 있다. 그 방법은 뭐 이런 방법을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까지 자세히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분리관이다. 자, 분리관에는 충전관과 모세관이 있다. 모세관은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최근에서는 용융 실리카 모세관이다. 용융 실리카 모세관은 이렇게 속이 띄워져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이 두께 이거 자체가 뭐 1mm 채 되지 않습니다. 0.5mm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코팅 눈으로 보면 이게 꽤 두꺼워 보이는데 실제로 이것은 여기 보시면은 두께가 0.1에서 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마이크로미터. 아주 얇습니다. 아까 이게 내경이 0.25mm라고 했죠. 0.25mm인데 코팅되어 있는 것은 0.1에서 1 마이크로미터로 아주 얇게 도포되어져 있습니다. 자, 분리관의 온도 조절. 자, 분리관은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모세관이 우리가 말하는 분리관입니다. 분리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시료를 집어넣으면 그 시료는 끝내는 분리관을 통해서 분리관에 들어가게 되고 그 분리관은 아주 많은 이론 단수가 있습니다. 계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 시료를 집어넣으면 그 시료 속에는 진짜 다양한 화합물들이 있는데 그 화합물들이 많은 이론 단수에 따라서 10만 이론단, 즉 계단이 10만 개, 5만 개 있으면 그 안에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제가 얘기했죠. 계단 10개짜리라면 저나 칼루이스와 같이 엄청나게 빨리 뛰는 사람이랑 계단 10개 빨리 올라가기 그러면 저는 절대 제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제가 빨리 출발하면. 그런데 계단 수가 100개다, 1000개다 그러면 끝내는 프로하고 저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봉주 선수랑 50m 달리기 하면 제가 이길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는데 10m 달린다면 이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1km다, 2km다, 심지어 10km다 그러면 저는 절대 못 이길 거예요. 그죠? 충분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안에는 눈에 안 보이는 계단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되어질 수가 있다. 이 분리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분리시키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 분리시키는데 온도 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온도 조절을 하지 않았어요. A. 일정 온도법. 165도에서 그냥 계속 일정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9가지의 물질이 있는데 9가지의 물질이 이렇게 분리가 되긴 됩니다. 1번하고 2번은 거의 동시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거의 일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분리가 좀 곤란해요. 정확한 온도를 알기가 곤란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온도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온도가 48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를 점점 올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피크가 똑같은 물질인데 이 물질을
시료 주입하고 분리관의 온도를 일정하게 했을 때는 피크가 이렇게 나와서 분리가 잘 되지 않았는데 분리관의 온도를 승원법 점점점점 증가시켜줬다 이 말이죠. 온도를 점점점점 증가시켜주면은 이것처럼 1번, 2번이 여기에서는 붙어 나왔는데 떨어져 나오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이렇게 보시면 피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3, 4, 5번을 보면서 여기 붙어 있는 것 같죠 여기. 근데 승원법을 쓰면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즉 분리관은 온도 프로그램을 잘 하면은 적절하게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를 일정하게 하면은 화합물이 이렇게 앞부분에 몇 개가 비슷하게 우르르 나오고 뒤에는 점점점점 간격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온도를 점점점점 올려주면은 피크가 훨씬 더 앞부분도 예쁘게 구분되어져서 검출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승원법입니다. 실제로 우리 실험실에서 보면 이거요. 자,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분리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운반기체 이야기했고, 운반기체 속도 조절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시료 주입부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에 분리관에 대해서, 분리관에는 충전관과 모세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관과 모세관은 항원 상자에 있는데 이것의 온도를 일정하게 하면 이렇게, 그런데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온도를 올려주면은 이렇게 더 피크를 잘 분리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분리되어진 물질들이 시간에 따라서 차근차근 나오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게 나오고, 두 번째 게 나오고, 세 번째 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이것이 검출기로 들어가서 측정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 검출 부분의 온도는 분리관의 온도와 같거나 또는 20, 30도 더 높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어찌 될까요? 처음에 온도가 48도였는데 나중에 온도가 28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도를 올리니까 끝내는 9번 피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0도, 시간상으로는 거의 34분, 35분이 되었을 때, 온도로는 250도가 되었을 때 이 9번 피크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분리관이 있는데 이 분리관에서 분리관을 통과해서 여러 개의 계단을 통과해서 끝내는, 예를 들어서 9번 피크가 이쪽에 항원상자의 온도가 250도가 되니까 드디어 여기에서 9번 화물이 나왔습니다. 9번 화물이 휘발되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올린다는 말은 뭐냐? 그 온도가 되었을 때 휘발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왔는데 검출기로 가려고 했더니 이때 검출기 이 앞부분, 검출 부분의 온도가 만약에 이 온도보다 낮으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 이 물질은 250도씨에서 휘발이 되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나와서 보니까는 항원상자를 빠져나오자마자 검출기로 갔더니 온도가 100도더라, 50도더라 그러면 어찌 될까요? 온도가 낮죠?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체로 되어 있던 게 온도가 낮으면 액체, 고체, 응결이 될 겁니다. 그 말은 어찌 되느냐? 여기에서 그냥 응결이 돼가지고 검출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검출기의 온도는 분리관의 최고 온도보다 같거나 혹은 약간 더 높아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에 분리관에서 분리되어져 나온 물질이 검출기 안으로 들어가지, 온도가 높지 않고 더 낮아버리면 여기에서 응결이 되어가지고 액체 혹은 고체로 되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여줘야 된다. 여기 나오죠. 증기 온도가 높아져서 분리관에 협착되어 있던 게 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끝내는 휘발되어져서 떨어져 나와서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해서 검출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증기가 검출기 속에서 엉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여기에서 온도를 적절히 잘 조절해야 된다. 실제로 이것은 저희 실험실의 대학원생들이 끝내는 이렇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여러 화합물을 분석합니다. 분석할 때 분석 장비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조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조건, 그는 시료 주입부의 온도, 시료 주입부의 모드, 시료 주입부의 볼륨, 몇 미리 인젝션 할 거냐, 집어넣을 거냐 적혀 있고, 이동상 기체는 헬륨이다. 그리고 금방 말했던 항원 상자, 즉 오븐의 온도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60도씨에서 2분으로 있다가 300도까지 분당 6도씩 증가시켜라. 그리고 300도가 되면은 13분 동안 있어라. 쉽게 말해서 최고 온도가 거의 300도까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컬럼은 여기 보시면 30m짜리 0.25 내경, 0.25mm 내경을 쓰고, 안이 코팅되어져 있는 것은 0.25 마이크로미터짜리를 쓰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보면 이제 이게 질량 분석기, 검출기입니다. 이것은 검출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건 질량 분석기, 매스 스펙트럼 컨디션입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이렇게 분리관에서 검출기로 볼 때 이 사이 부분, 여기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 온도가 280도를 유지해라. 그리고 이것은 이온화 방법이 일렉트론 임팩트, 전자 충격법을 쓰겠다. 질량 분석법에서 배웠습니다. 이온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학적 이온화법, 하나는 전자 충격법이 있다라고 했죠. 이것은 전자 충격법입니다. 그래서 이온화 할 때의 볼티지는 70 일렉트론 볼트다. 그런 것들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검출기의 종류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가시광선 분광법, 적외선 분광법, 그 다음에 그런 거 할 때 검출기 종류가 다 나왔죠, 그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도 보면 이렇게 검출기 종류가 많이 있어요.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이 책에 쓰는 가장 대표적인 것 5가지를 요약했습니다. 5가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고 원리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도 사실은 이 안에 내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림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 하면 구글에서 진짜 다양한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어서 그럼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에 대해서 요약을 한 표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 표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열 전도도 검출기. 서머, 열입니다. 열을 가했을 때 컨덕티비티, 전도도 DT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 5가지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그렇죠? 첫 번째 게 이게 바로 뭐냐? 열 전도도입니다. 첫 번째 열 전도도. 이겁니다. Thermal Conductivity. 약자로 TCD라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는 열 전도도 검출기입니다. 이것은 TCD 혹은 여기에 있는 영어의 플레이 약자, 이것은 다 외워야 됩니다. 알았죠? 다 외우셔야 됩니다. 한글, 영문, 그리고 약자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TCD가 일반적이고 웬만한 일반적인 화물들을 다 분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무방기체와 열 전도도 차이가 있는 화물이라면 다 검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화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리는 뭐냐?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잘라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을 잘라서 옆에서 본 겁니다.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기 이동상 기체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전기가 올라가요. 전기가 필라멘트,
그러는데 이동성 기체가 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기체가 나가면서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도가 있습니다. 전도도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한쪽은 그냥 이동성 기체만 흘러가고 이렇게 쭉 흘러가고 한쪽은 이동성 기체랑 그리고 분리관에서 분리되어진 시료가 함께 이동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그럼 한쪽은 여기도 전기가 흐를 거고 여기도 또 전기가 흐를 겁니다. 그런데 이동성 기체 자체가 전기 전도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운반기체로 무엇을 사용하느냐? 열 전도도가 아주 좋은 헬륨이나 수소를 이용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헬륨이나 수소가 흐르면서 열 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는 전도도가 아주 높아요. 높은데 이 옆에 있는 똑같은 이동성 기체긴 기체지만 이 안에 뭐가 있느냐? 분리관에서 분리되어진 시료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성분이 포함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전기 전도도가 감소합니다. 그 말이 바로 여기 적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헬륨이나 이런 기체들은 우리가 이동성 기체로 사용되어지는 헬륨이나 이런 기체들은 열 전도도가 웬만한 유기화물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말한 것처럼 이동성 기체만 흘러가면 전도도가 아주 높은데 여기에 시료 속에 있는 어떠한 성분이 포함되어져 있으면 그냥 전기 전도도가 감소해버려요. 알았죠? 전기 전도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검출기의 온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차이를 이용해서 이 속에 전기 전도도를 감소시키는 어떠한 물질이 있구나. 많이 감소되어지면 그러한 물질이 많다. 적게 감소되어지면 그러한 물질이 적다. 이것은 그냥 모든 유기화물에 대해서 다 분석할 수가 있다. 특정 질소가 포함되거나 인이 포함되거나 황이 포함되어지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화물들은 다 분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TCD,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열 전도도 검출기는 일반적인 화합물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운반기체가 워낙 열 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운반기체와 열 전도도가 차이가 있는 화합물이라면 다 분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으로는 봅시다. 23분. 불꽃 요원 검출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